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롯데렌탈입니다. 롯데렌탈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8% 급성장하며 836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연간 가이던스인 3,620억 원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장기 렌탈의 영업이익률이 8.6%에서 11%로 크게 개선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부터 롯데렌탈의 2026년 1분기 실적과 함께 그 성장 배경 그리고 수혜를 받을 밸류체인 기업들을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차를 소유하는 시대에서 빌려 쓰는 시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 느끼시나요? 장기 렌탈, 중고차 플랫폼, 카쉐어링까지 모빌리티 서비스 전반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모빌리티 렌탈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렌탈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롯데렌탈은 1986년 설립 이래 30년 이상의 렌탈 노하우를 보유한 국내 최대 종합 렌탈 기업이에요. 사업 구조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오토 장기 렌탈입니다. 국내 1위 렌터카 브랜드로 법인이나 개인이 장기로 차량을 빌리는 서비스인데요. 2026년 1분기 매출이 4,136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둘째, 오토 단기 렌탈입니다. 1단기, 월 단기 서비스인 마이카엠, 카쉐어링, 그리고 보험 대차까지 포함하는 사업이죠.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셋째, 중고차 사업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경매장의 소매 브랜드인 티카까지 론칭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비즈 렌탈입니다. 사무기기, 측정기, 지게차 등 기업용 렌탈 서비스인데요. 특히 지게차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롯데렌탈은 2026년 연간 영업이익 3,620억 원 이상이라는 가이던스를 무수정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1분기부터 강하게 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핵심 첫 번째 성장 동력을 살펴볼게요. 오토 장기 렌탈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34.4%나 급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40억 원에서 457억 원으로 훌쩍 뛰었는데요. 이 성장의 비결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고수익 중고차 비중 확대입니다. 장기 렌탈 차량 중 중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20.1%로 높아졌어요. 중고차는 신차보다 임대원가가 낮기 때문에 이익률이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고차 보유 대수만 보더라도 33,236대에서 41,569대로 25% 이상 늘었습니다. 둘째, 사고비용 절감입니다. 월 대당 사고비용이 73,785원에서 68,356원으로 7.4% 줄었는데요. 이 숫자가 작아 보여도 20만 대가 넘는 차량에 곱하면 영업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이 2가지 트렌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영업이익률이 8.6%에서 11%로 2.4포인트나 개선됐어요. 렌탈 사업에서 이 정도 개선은 매우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단기 렌탈 스케일업입니다. 오토 단기 렌탈 영업이익이 무려 95.7% 급성장했는데요. 3가지 채널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1단기 렌탈부터 보면 2026년 1분기 방한 외국인이 역대 최대인 476만 명을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2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1단기 렌탈에서 외국인 매출 비중이 25%까지 높아졌고요. 트립닷컴 같은 해외 온라인 여행사와 연동을 확대하면서 외국인 고객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이카엠 월 단기 렌탈도 48.7% 성장하면서 매출이 58억 원을 기록했어요. 특히 온라인 판매 비중이 41.7%까지 올라왔는데요. 네이버 당근마켓 광고를 강화하고 UI UX를 개선하면서 디지털 채널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쉐어링은 아직 적자이긴 하지만 전년 31억 적자에서 19억 적자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차량과 스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흑자 전환 타임라인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장 동력은 중고차 소매 티카와 지게차 신사업입니다. 티카 소매 브랜드를 2025년 5월에 론칭했는데요. 1분기 소매 매출이 275억 원으로 전년 77억 원 대비 무려 255.7% 성장했어요. 영업이익률이 27.3%인데 도매이익률인 16.2%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강서, 부천, 용인에 이어 2026년 7월에는 경상권 4호점을 오픈할 예정이에요. 3분기부터 본격적인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서 하반기 실적 기여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게차 렌탈은 주목할 만한 신성장 동력인데요. 지게차 시장을 보면 전체 등록 대수가 50만 대인데 렌탈 침투율은 21%에 불과해요. 아직 상당 부분이 구매나 자가 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시장을 파고드는 롯데렌탈의 전략이 흥미로운데요. 롯데렌탈이 보유한 12만 개 오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크로스셀링을 하는 거예요. 렌터카를 빌리는 법인 고객들에게 지게차도 함께 제한하는 방식이죠.
2027년까지 5,000대 목표로 연평균 22.1%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동력은 실적 숫자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 매출액은 7,3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836억 원으로 무려 24.8% 급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1.4%로 전년 9.8% 대비 1.6포인트 개선됐어요. EBITDA는 3,561억 원으로 마진율이 48.7%인데요. 렌탈 사업 특성상 감가상각이 크기 때문에 EBITDA가 중요한 지표인데 거의 절반이 EBITDA로 나온다는 건 그만큼 현금 창출력이 매우 탄탄하다는 의미입니다.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2024년 1분기 569억 원에서 시작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836억 원은 최근 최고 수준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자, 이제 롯데렌탈의 밸류체인 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가치사슬인 사이트에서 매주 수혜주를 찾아드립니다. 롯데렌탈을 중심으로 밸류체인 지도를 그려보면 왼쪽에는 완성차 공급사와 중고차 생태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법인 및 개인 고객과 산업용 고객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금융과 보험 수혜 기업들이, 아래쪽에는 정비사와 플랫폼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롯데렌탈이 더 많은 차량을 운용하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수록 이 생태계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밸류체인은 완성차 제조사와 금융 및 보험사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완성차 제조사가 받습니다. 1분기 신차와 중고차 투입 대수가 2만 1,684대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는데요. 롯데렌탈이 신차를 더 많이 살수록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기업 납품 물량이 늘어나는 직결 구조입니다. 수입차 딜러사 역시 법인 렌탈 비중이 꾸준히 성장하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금융사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요. 렌탈 차량이 늘어나면 금융 리스와 할부 금융 수요가 함께 증가하거든요. 현대캐피탈이나 롯데캐피탈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험사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대차 비용을 렌탈사에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2분기부터는 손해보험사 제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밸류체인은 중고차, 플랫폼, 그리고 정비 생태계입니다. 롯데렌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장기 렌탈이 확대되면 만기 차량이 대량으로 출고되고 이것이 중고차 유통시장으로 흘러들어가요. 여기에 티카 소매까지 더해지면서 중고차 생태계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중고차 플랫폼 중에 케이카나 엔카 같은 회사들이 롯데렌탈 만기 차량의 주요 유통 경로가 되고 있어요. 타이어와 부품사도 수혜를 받는데요. 20만 대가 넘는 차량을 운용하다 보면 타이어 정기 교체만 해도 엄청난 물량이 됐거든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같은 회사들에게 안정적인 기업 수요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플랫폼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마이카엠 온라인 비중이 41.7%로 높아지고 외국인 렌터카 예약도 급증하면서 트립닷컴, 네이버 같은 플랫폼들의 트래픽과 수수료 매출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1,000여 개의 정비망을 운영하며 정비 협력사와도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혜 기업들을 정리해드릴게요. 별 3개로 표시된 최직접 수혜 기업들부터 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신차 투입 증가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완성차 회사입니다. 현대캐피탈은 렌탈 차량 금융 리스 수요와 직결되는 금융사이고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보험 대차 물량 연동의 2분기 제휴 확대까지 기대되는 보험사입니다. 다음으로 별 2개 반 직접 수혜 기업들도 살펴볼게요. 케이카와 엔카는 롯데렌탈 만기 차량 유통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중고차 플랫폼이에요.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20만 대 운용 차량의 정기 교체 수요가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부품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립닷컴과 네이버는 외국인 렌터카 예약 급증과 마이카엠 광고 성장의 수혜를 받는 플랫폼입니다. 이 표에 담긴 내용은 투자 참고 자료이며 실제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 판단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롯데렌탈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이익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토장기 영업이익률이 11%로 올라왔고 고수익 중고차 비중 확대와 사고비용 절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마진 레버리지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연간 가이던스 신뢰성이 높습니다. 영업이익 3,620억 원 이상 가이던스를 무수정으로 유지하고 있고 1분기 진도율이 23.1%로 연간 달성 가시성이 양호합니다. 셋째, 티카와 지게차라는 신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티카 소매 매출이 전년 대비 255% 급성장하면서 이익률 27%의 고수익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고 지게차는 연평균 22% 성장률 목표로 새로운 이익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넷째, 외국인 방한 수요와 디지털화 모멘텀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한 외국인이 476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고 마이카엠 온라인 비중이 41.7%로 높아지면서 고수익 디지털 채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롯데렌탈은 2025년 영업이익 3,125억 원에서 2026년에는 3,620억 원 이상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EBITDA 마진이 48에서 50% 수준으로 현금 창출력이 탄탄한 기업입니다. 다만 리스크로는 금리 상승 시 조달 비용 증가, 중고차 시장 가격 변동성, 그리고 전쟁이나 관세 이슈로 인한 수출 불안정 지속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롯데렌탈 밸류체인 분석 어떠셨나요? 정리해드릴게요. 롯데렌탈은 오토장기 이익률 개선, 티카와 지게차 신사업 성장, 그리고 외국인 렌탈 수혜라는 세 가지 성장 동력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함께 주목할 밸류체인으로는 완성차 수혜주인 현대자동차와 기아, 금융 수혜주인 현대캐피탈, 보험 수혜주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중고차 플랫폼인 K카와 엔카, 그리고 타이어 공급사인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있습니다. 단,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어디까지나 투자 아이디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 판단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밸류체인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매주 새로운 수혜주 발굴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